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다는 날이 있습니다. 나쁜 자리도 아니었고 밥도 먹었고 웃기도 했는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소진된 것 같은 느낌이 남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는데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느낌이 반복됩니다. 그때 조용히 인정하게 됩니다. 이건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는 걸. 말 한마디가 며칠을 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었을 겁니다. 나는 그 말이 자려고 누우면 다시 떠오르고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야 했는지, 그냥 웃어 넘겼어야 했는지 계속 되돌아봅니다. 별것도 아닌 말 하나를 이렇게까지 붙잡고 있는 자신이 스스로도 좀 지겹게 느껴집니다. 잘해줄수록 당연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맞춰주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딱 한 번 내가 못 챙기면 그쪽에서 섭섭하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오래된 사이니까 또 미안하다고 하고 또 맞춰줍니다. 그 구조가 몇 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래된 인연을 쉽게 끊을 수도 없습니다. 같이 버텼던 시간이 있고 좋았던 기억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러니 불편해도 불편하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또 한 번 참습니다. 그게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 이름이 화면에 뜨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살짝 무거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게 더 복잡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불편한 자리 하나가 다음 날까지 이어집니다. 사람을 만나고 오면 그냥 아무 연락 없이 조용히 있고 싶어집니다. 거기다 이 나이쯤 되면 사람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진심을 다했는데 당연하게 소비된 경험도 있고 믿었다가 실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쌓이면 사람을 대할 때 자기도 모르게 먼저 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차가워진 게 아니라 더 이상 쉽게 닳지 않으려는 겁니다. 이상한 건 혼자가 편해지면서도 혼자이면 허전하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이 마음을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혼자 사깁니다. 그게 편하기도 하고 그게 쓸쓸하기도 한 채로 그냥 하루가 지납니다. 돌아보면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오래 애를 썼습니다. 싫어도 싫다는 말을 못했고 불편해도 먼저 웃었습니다. 관계가 흔들릴까봐 내가 먼저 맞췄고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내가 먼저 나섰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 이제는 내가 진짜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소리도 없고 사건도 없이 그냥 조금씩 달아가는 방식으로 지쳐온 겁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있고 난 뒤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있고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보다 함께한 뒤에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짧은 말인데 오래 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놓치고 살아온 게 바로 그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함께 있고 난 뒤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한두 명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을 겁니다. 딱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대놓고 싸운 것도 아닌데 그 사람과 함께한 날이면 왜인지 기운이 빠지는 사람. 그 얼굴이 떠올랐다면 이미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 그 관계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연락이 뜸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반갑게 안부를 묻고 밥 한번 먹자고 합니다. 오랜만에 나갔더니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본론이 나옵니다. 부탁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를 해결해 줬으면 한다고 합니다.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고 헤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또 연락이 없습니다. 한 번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도 그냥 넘깁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 이름으로 연락이 올 때 이미 마음 어딘가에서 준비를 합니다. 이번엔 또 뭔가 싶어서요. 그게 관계인지 용무인지 이제는 구분이 안 됩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이랬다더라, 그 사람은 어떻게 됐다더라,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쉬지 않고 풀어놓습니다. 처음엔 그냥 수다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오늘 나한테 해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물어본 적도 없고 내 안부를 진심으로 궁금해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는 나 이야기를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 생각이 한번 들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앞에서 말을 고르게 됩니다. 편하게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꾸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말이 매번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놓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농담처럼 한마디 하고 웃어넘깁니다. 그러면 나도 같이 웃습니다. 근데 웃으면서도 뭔가 찔리는 느낌이 남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냥 넘어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이 자꾸 걸립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가 싶어서 또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그 사람 앞에서 점점 자신 없어집니다. 내가 하는 말이 또 웃음거리가 되진 않을까 싶어서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 사람 앞에서만 유독 작아지는 자신을 나중에야 알아챕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절대 먼저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뭔가 서운한 일이 생겨도 그쪽에서 먼저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결국 내가 먼저 연락합니다. 내가 먼저 괜찮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제야 풀어집니다. 그렇게 매번 내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상대가 잘못했을 때도 내가 먼저 풀어주는 구조가 굳어지면 그 관계 안에서 내 감정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서운해도 참고 화가 나도 내가 먼저 웃어야 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게 가까운 사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가까운 게 아닙니다. 이런 관계들을 한꺼번에 끊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버팁니다. 오래된 인연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좀 더 맞춰주면 나아지겠지 싶어서 기다립니다.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싫은 소리를 못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 만나는 일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특정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피곤해진 겁니다. 그게 그 관계들이 남긴 흔적입니다. 부처님은 이걸 아주 단순하게 봤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긴지 짧은지도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말을 고르지 않아도 되고, 표정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지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속 뭔가를 조심하고
계속 맞춰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아무리 오래 알아도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인연이라는 게 반드시 좋은 인연은 아닙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안고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못 놓는 게 사람입니다. 알면서도 또 연락하고 알면서도 또 맞춰줍니다. 그게 나쁜 습관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그게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부처님은 그걸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익숙한 것과 좋은 것을 헷갈리지 말라고요. 오래 견뎌온 것과 마음이 편한 것은 다르다고요. 그 말이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걸립니다. 멀리한다는 게 꼭 관계를 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락을 차단하거나 절교를 선언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한테 쏟던 에너지를 조금씩 줄여가는 겁니다.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줄이고 굳이 안 나가도 될 자리에 안 나가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며칠씩 마음 쓰는 걸 그만두는 겁니다. 그게 멀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멀리하려고 마음먹으면 꼭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닐 텐데 싶습니다. 내가 좀 더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다 보면 결국 또 참습니다. 그리고 또 맞춰줍니다.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참는 게 어른이고 이해하는 게 성숙한 거라고 배웠습니다. 관계는 노력해서 지켜야 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이 몸에 배어서 누군가를 멀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잘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두거나 멀리하는 게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를 보는 겁니다. 불을 예로 들었습니다. 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 대입니다. 그게 불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그 옆에서 자꾸 대인다면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걸 적용하려면 또 벽이 생깁니다. 직장 동료라서 매일 봐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라서 끊을 수 없는 관계도 있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관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부처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휩쓸리지 않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하루 전체를 흔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중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게 거리를 두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몸이 멀어지지 못하면 마음이라도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냉정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기분에 따라 내 기분이 달라지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내 하루가 바뀌는 삶을 너무 오래 살아온 겁니다. 부처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배가 물 위에 있어야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잠기면 안 된다는 뜻인데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속에 있되 그 사람의 감정과 말이 내 안으로
다 들어오게 두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게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화내면 나도 흔들리고 그 사람이 서운해하면 내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런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원래 그런 거라는 걸. 저 말이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걸 알면 덜 흔들립니다. 완전히 안 흔들릴 수는 없어도 예전보다는 빨리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게 나이가 주는 거의 유일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지쳐 있으면 정작 내 옆에 있어야 할 사람한테 잘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나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 내가 없으면 허전하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써야 할 에너지를 매번 엉뚱한데 다 쏟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은 좋은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삶이 나아진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게 내 삶 전체를 조금씩 갉아먹는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조금씩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한다는 게 사실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시간과 마음을 어디에 쓸 건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을 이제는 해도 된다는 겁니다. 50이 넘으면 더 이상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야 좀 제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내일부터 확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연락을 끊거나 관계를 정리하거나 그런 결심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가벼운지 무거운지 편한지 소진된 것 같은지 그것만 봐도 됩니다. 그 감각을 무시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그 감각을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만나고 와서 기운이 빠져도 내가 예민한 거라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며칠을 마음 써도 내가 속이 좁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 관계가 불편해도 오래된 인연이니까 내가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감각을 계속 틀렸다고 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부처님은 그 감각이 틀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도 마음이 자꾸 무거워진다면 그 무게를 먼저 믿으라고 했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게 꼭 외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느슨해지고 나면 처음엔 좀 허전합니다. 연락이 줄고 만남이 줄어드니까 뭔가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허전함이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숨이 좀 트입니다. 아무 연락 없이 조용한 저녁이 불안하지 않고 그냥 편해지는 날이 옵니다. 그게 고립이 아닙니다. 그게 드디어 내 속도로 사는 겁니다. 그 자리에 진짜 맞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나고 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 대단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헤어지고 나서 발걸음이 가벼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도 해결책을 내놓으려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인간관계는 충분합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한 명이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낫다고요. 숫자가 많아야 풍요로운 게 아니라는 걸 나이가 들면 몸으로 알게 됩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한테 맞춰줄 수 없고 모든 관계를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그게 내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안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면서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삶의 흐름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잘라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 마음이 편한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면 됩니다.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남에게도 진심으로 친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소모하면서 베푸는 친절은 언젠가 반드시 바닥이 난다고 했습니다. 나를 먼저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래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참 오래 남습니다. 살면서 사람 때문에 많이 지쳤을 겁니다. 참기도 많이 참았고 맞춰주기도 많이 맞춰줬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하고 싶은 말도 삼키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잘못된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 겁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나한테도 써도 됩니다. 남한테 쏟아온 이해와 배려를 이제는 나 자신한테도 조금 돌려줘도 됩니다. 그게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해도 되는 일입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곁에 있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남은 시간이 많이 달라집니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다는 날이 있습니다. 나쁜 자리도 아니었고 밥도 먹었고 웃기도 했는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소진된 것 같은 느낌이 남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는데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느낌이 반복됩니다. 그때 조용히 인정하게 됩니다. 이건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는 걸. 말 한마디가 며칠을 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었을 겁니다. 나는 그 말이 자려고 누우면 다시 떠오르고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야 했는지, 그냥 웃어 넘겼어야 했는지 계속 되돌아봅니다. 별것도 아닌 말 하나를 이렇게까지 붙잡고 있는 자신이 스스로도 좀 지겹게 느껴집니다. 잘해줄수록 당연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맞춰주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딱 한 번 내가 못 챙기면 그쪽에서 섭섭하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오래된 사이니까 또 미안하다고 하고 또 맞춰줍니다. 그 구조가 몇 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래된 인연을 쉽게 끊을 수도 없습니다. 같이 버텼던 시간이 있고 좋았던 기억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러니 불편해도 불편하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또 한 번 참습니다. 그게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 이름이 화면에 뜨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살짝 무거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게 더 복잡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불편한 자리 하나가 다음 날까지 이어집니다. 사람을 만나고 오면 그냥 아무 연락 없이 조용히 있고 싶어집니다. 거기다 이 나이쯤 되면 사람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진심을 다했는데 당연하게 소비된 경험도 있고
믿었다가 실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쌓이면 사람을 대할 때 자기도 모르게 먼저 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차가워진 게 아니라 더 이상 쉽게 닳지 않으려는 겁니다. 이상한 건 혼자가 편해지면서도 혼자이면 허전하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이 마음을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혼자 사깁니다. 그게 편하기도 하고 그게 쓸쓸하기도 한 채로 그냥 하루가 지납니다. 돌아보면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오래 애를 썼습니다. 싫어도 싫다는 말을 못했고 불편해도 먼저 웃었습니다. 관계가 흔들릴까봐 내가 먼저 맞췄고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내가 먼저 나섰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 이제는 내가 진짜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소리도 없고 사건도 없이 그냥 조금씩 달아가는 방식으로 지쳐온 겁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있고 난 뒤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있고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보다 함께한 뒤에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짧은 말인데 오래 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놓치고 살아온 게 바로 그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함께 있고 난 뒤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한두 명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을 겁니다. 딱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대놓고 싸운 것도 아닌데 그 사람과 함께한 날이면 왜인지 기운이 빠지는 사람. 그 얼굴이 떠올랐다면 이미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 그 관계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연락이 뜸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반갑게 안부를 묻고 밥 한번 먹자고 합니다. 오랜만에 나갔더니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본론이 나옵니다. 부탁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를 해결해 줬으면 한다고 합니다.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고 헤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또 연락이 없습니다. 한 번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도 그냥 넘깁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 이름으로 연락이 올 때 이미 마음 어딘가에서 준비를 합니다. 이번엔 또 뭔가 싶어서요. 그게 관계인지 용무인지 이제는 구분이 안 됩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이랬다더라, 그 사람은 어떻게 됐다더라,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쉬지 않고 풀어놓습니다. 처음엔 그냥 수다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오늘 나한테 해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물어본 적도 없고 내 안부를 진심으로 궁금해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는 나 이야기를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 생각이 한번 들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앞에서 말을 고르게 됩니다. 편하게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꾸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말이 매번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놓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농담처럼 한마디 하고 웃어넘깁니다. 그러면 나도 같이 웃습니다. 근데 웃으면서도 뭔가 찔리는 느낌이 남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냥 넘어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이 자꾸 걸립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가 싶어서 또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그 사람 앞에서 점점 자신 없어집니다. 내가 하는 말이 또 웃음거리가 되진 않을까 싶어서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 사람 앞에서만 유독 작아지는 자신을 나중에야 알아챕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절대 먼저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뭔가 서운한 일이 생겨도 그쪽에서 먼저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결국 내가 먼저 연락합니다. 내가 먼저 괜찮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제야 풀어집니다. 그렇게 매번 내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상대가 잘못했을 때도 내가 먼저 풀어주는 구조가 굳어지면 그 관계 안에서 내 감정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서운해도 참고 화가 나도 내가 먼저 웃어야 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게 가까운 사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가까운 게 아닙니다. 이런 관계들을 한꺼번에 끊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버팁니다. 오래된 인연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좀 더 맞춰주면 나아지겠지 싶어서 기다립니다.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싫은 소리를 못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 만나는 일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특정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피곤해진 겁니다. 그게 그 관계들이 남긴 흔적입니다. 부처님은 이걸 아주 단순하게 봤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긴지 짧은지도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말을 고르지 않아도 되고, 표정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지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속 뭔가를 조심하고 계속 맞춰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아무리 오래 알아도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인연이라는 게 반드시 좋은 인연은 아닙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안고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못 놓는 게 사람입니다. 알면서도 또 연락하고 알면서도 또 맞춰줍니다. 그게 나쁜 습관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그게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부처님은 그걸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익숙한 것과 좋은 것을 헷갈리지 말라고요. 오래 견뎌온 것과 마음이 편한 것은 다르다고요. 그 말이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걸립니다. 멀리한다는 게 꼭 관계를 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락을 차단하거나 절교를 선언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한테 쏟던 에너지를 조금씩 줄여가는 겁니다.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줄이고 굳이 안 나가도 될 자리에 안 나가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며칠씩 마음 쓰는 걸 그만두는 겁니다. 그게 멀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멀리하려고 마음먹으면 꼭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닐 텐데 싶습니다. 내가 좀 더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다 보면 결국 또 참습니다. 그리고 또 맞춰줍니다.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참는 게 어른이고 이해하는 게 성숙한 거라고 배웠습니다. 관계는 노력해서 지켜야 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이 몸에 배어서 누군가를 멀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잘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두거나 멀리 하는 게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를 보는 겁니다. 불을 예로 들었습니다. 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 대입니다. 그게 불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그 옆에서 자꾸 대인다면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걸 적용하려면 또 벽이 생깁니다. 직장 동료라서 매일 봐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라서 끊을 수 없는 관계도 있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관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부처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휩쓸리지 않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하루 전체를 흔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중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게 거리를 두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몸이 멀어지지 못하면 마음이라도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냉정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기분에 따라 내 기분이 달라지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내 하루가 바뀌는 삶을 너무 오래 살아온 겁니다. 부처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배가 물 위에 있어야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잠기면 안 된다는 뜻인데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속에 있되 그 사람의 감정과 말이 내 안으로 다 들어오게 두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게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화내면 나도 흔들리고 그 사람이 서운해하면 내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런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원래 그런 거라는 걸. 저 말이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걸 알면 덜 흔들립니다. 완전히 안 흔들릴 수는 없어도 예전보다는 빨리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게 나이가 주는 거의 유일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지쳐 있으면 정작 내 옆에 있어야 할 사람한테 잘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나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 내가 없으면 허전하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써야 할 에너지를 매번 엉뚱한데 다 쏟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은 좋은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삶이 나아진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게 내 삶 전체를 조금씩 갉아먹는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조금씩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한다는 게 사실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시간과 마음을 어디에 쓸 건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을 이제는 해도 된다는 겁니다. 50이 넘으면 더 이상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야 좀 제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내일부터 확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연락을 끊거나 관계를 정리하거나 그런 결심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가벼운지 무거운지 편한지 소진된 것 같은지 그것만 봐도 됩니다. 그 감각을 무시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그 감각을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만나고 와서 기운이 빠져도 내가 예민한 거라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며칠을 마음 써도 내가 속이 좁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 관계가 불편해도 오래된 인연이니까 내가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감각을 계속 틀렸다고 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부처님은 그 감각이 틀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도 마음이 자꾸 무거워진다면 그 무게를 먼저 믿으라고 했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게 꼭 외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느슨해지고 나면 처음엔 좀 허전합니다. 연락이 줄고 만남이 줄어드니까 뭔가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허전함이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숨이 좀 트입니다. 아무 연락 없이 조용한 저녁이 불안하지 않고 그냥 편해지는 날이 옵니다. 그게 고립이 아닙니다. 그게 드디어 내 속도로 사는 겁니다. 그 자리에 진짜 맞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나고 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 대단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헤어지고 나서 발걸음이 가벼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도 해결책을 내놓으려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인간관계는 충분합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한 명이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낫다고요. 숫자가 많아야 풍요로운 게 아니라는 걸 나이가 들면 몸으로 알게 됩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한테 맞춰줄 수 없고 모든 관계를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그게 내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안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면서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삶의 흐름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잘라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 마음이 편한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면 됩니다.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남에게도 진심으로 친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소모하면서 베푸는 친절은 언젠가 반드시 바닥이 난다고 했습니다. 나를 먼저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래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참 오래 남습니다. 살면서 사람 때문에 많이 지쳤을 겁니다. 참기도 많이 참았고 맞춰주기도 많이 맞춰줬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하고 싶은 말도 삼키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잘못된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 겁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나한테도 써도 됩니다. 남한테 쏟아온 이해와 배려를 이제는 나 자신한테도 조금 돌려줘도 됩니다. 그게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해도 되는 일입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곁에 있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남은 시간이 많이 달라집니다.